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취임을 했는데 예상보다 관세 정책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애플이 이제 아이폰 판매가 부진할 것 같다, 이런 전망에 시가총액 2위가 되고 엔비디아가 시총 1위로 바뀌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7일 매도, 7일 매수 반반이 됐고, 지금 2천억 원 정도로 순매수 규모도 많이 줄었거든요. 오늘 장에서 연간으로도 매도로 바뀔지 아니면 이제 다시 한번 매수로 올라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조선 이런 업종들이 강했는데 이 이외에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군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일제히 다 올라갔는데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 관세에 대한 우려 완화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에너지 빼놓고, 에너지는 국제유가가 이제 빠지면서 에너지주들이 약세를 보여서 그렇지 모든 업종이 다 올랐어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규제 완화,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대통령 임기 첫 해 증시가 좀 강한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임기 첫 해, 그러니까 첫 해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 괜찮았고, 특히 최근 들어서 보면 5번 연속 임기 첫 해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승폭도 비교적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증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매수하고 보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서를 또 자극을 했던 것 같고요. 이슈들을 보면 우선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여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잖아요. 근데 중국 부총리가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미국산 제품을 좀 수입하는 걸 늘릴 거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거든요. 품질 좋은 제품, 그다음에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한 수입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하면서 약간 이제 양국이 강대강으로 충돌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어제 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부가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어떤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의 관세를 매기는 거는 60%가 아니라 20% 정도 될 것 같다, 그럴 확률이 70%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분석을 했고, 또 캐나다,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프 리서치에서는 광범위한 관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협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되게 오래 걸릴 거다, 뭐 생각보다 눈앞에 바로 닥치는 일은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좀 신중하게 보는 쪽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뱅크에서는 즉흥적인 발언 하나에 파장이 어제 컸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 이야기하면서 미국 지수 선물이 뚝 떨어지고 뭐 이런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거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 블룸버그에서는 현실적으로 첫날 너무 많은 걸 읽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는 좀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 유럽에 대한 코멘트도 나올 거다, 이렇게 또 신중하게 보는, 경계하는 쪽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채금리는 4.5%대까지 내려왔고, 달러 인덱스도 한때 이제 110 간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108대까지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외환시장, 그다음에 채권시장, 주식시장 전부 다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일단 관세를 세게 부과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만약에 중국에 60% 부과하고 다른 나라에 20% 부과하면 미국의 평균 관세가 17.7%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0.5%포인트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거,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고 뭐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관세를 부과한다면 오히려 미국 경제에 발목을 잡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협상 카드고, 관세 부과율은 최종적으로는 트럼프가 공언했던 것보다는 좀 낮을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로는 이제 애플 주가가 오늘 3% 빠지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프리스에서 이제 아이폰 판매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부진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제기하면서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을 낮추고 그런 보고서를 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또 다른 증권사에서도 투자 의견을 또 하향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애플 주가가 되게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은 추세가 좀 완전히 꺾인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 반도체주들은 오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제가 차트를 딱 띄운 건
중요한 저항대에 왔거든요. 보시면 작년도 4분기 이후에 200일선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했잖아요. 지금 또 그 구간까지 와서 돌파하고 안착이 가능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종목을 대표로 띄웠고, 이유는 뭐 트럼프가 AI 인프라를 비롯한 이런 부분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 이런 우려가 좀 완화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수출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안도감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올라갔고, 엔비디아도 또 한 2% 정도 올라가면서 반도체 지수가 오늘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클로를 비롯한 원전주들이 그 에너지 장관이 뭐 원전주에 대한 지원을 지명되고 나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기차주는 또 보조금 폐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슈에 또 약세를 보였는데,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따른 등락이 전체적으로 나타났고, 애플만 정책과 무관하게 아이폰에 대한 또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미국 결과적으로는 좀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증시가 최근에 올라온 거는 이게 아니라 실적이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호실적이 나온 기업들의 주가가 당일 평균 3.3%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평균이 1.5%였으니까 2배 정도 더 크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안도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난주에 양호하게 나왔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진정된 게 이번 증시 상승에 어떤 단초가 된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있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당장 외국인들이 매도로 바뀌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초 이후에 한 1조 4천억까지 매수가 쌓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슬금슬금 매도하더니 지금 순매수 규모가 2천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매수한 날 7일, 매도한 날 7일, 그리고 순매도를 3일 연속해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4일 연속 매도는 없었는데 어쨌든 아슬아슬한 패턴으로 바뀌었죠. 다행인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한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빠지지는 않았다라는 건데,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되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은 연기금 외에는 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꺾이는, 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선두거든요. 예, 우리나라 증시가 좀 선두긴 한데 오늘 미국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라 붙었죠. 근데 오늘 만약에 우리 증시가 주춤하게 되면 한국 증시가 연초에 제일 센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각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 팔아서 한국으로 올까, 이렇게 일부는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금이 있다면 미국보다는 한국에 투자해야지, 우리 증시에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패턴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되게 중요하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 우리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오늘 이런 패턴을 좀 딛고 갈지. 근데 지수 자체를 보면 최근에 코스피 음봉이 되게 많아요. 예, 최근에 9거래일 중에서 하루 빼고 전부 다 음봉이었거든요. 근데 그 9거래일 동안 지수가 그렇게 또 빠진 것도 아니에요. 예, 또 5일선은 나름대로 지켜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빨리 121선을 돌파하러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다라는 느낌은 있죠. 어제 좀 빠지긴 했지만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빠져서, 근데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어제 장 초반에는 121선 돌파 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양시장 전부 다 121선 아래에 있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해소가 돼서 안착이 돼야지, 안 그러면 61선, 121선 갇히는 장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파가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한 키는 역시 삼성전자. 예, 뭐 어제 뭐 좀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어떤 반도체 제품에 대한 설계를 완전히 처음부터 바꿀 거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낸드 생산을 줄일 거다, 이런 등등의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이유가 됐든 저 이유가 됐든 삼성전자가 저 61선 돌파를 빨리 해놔야 그 위로 올라서 이제 투자들이 좀 안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120 월선은 계속 지지하고 있고, 주가를 보면 바닥은 여기서 이제 바닥이구나. 그래서 5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건 어느 정도 입증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한국 증시에 대한 안도감이 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변동성을 어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어제 우리 증시는 초반에 괜찮았다가 트럼프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또 몇 가지 발언들이 전해질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이제 뭐 기아라든가 뭐 현대차, SK 하이닉스 등등의 기업 실적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가 반응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냐 매도냐 연간 기준 작년에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 올해 또 매도를 해버리면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장에서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트럼프 취임 첫날 일부 반도체, 그 다음에 조선주가 반응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 업종별 좀 변화가, 특히 어제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좀 변화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스닥이 어제까지 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30% 이상 올라간 종목, 그러니까 상승률, 연간 상승률 100위 정도 되는 기업이 29.17%니까 한 100개 정도 되는 기업은 올해 들어서 30%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20% 정도로 보면 한 2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작년도는 연간 기준으로 상승한 종목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벌써 뭐 20, 30%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지금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 예탁금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주도권은 여전히 기관에게 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누적되고 있거나 또는 매도하다가 이제 매수로 바뀐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방송은 평소보다 약간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확실하게 뭐 한다 안 한다 몇 시에 한다라고 지금 평소보다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서 보통 4시에 올라오는데 안 올라오네. 그래도 그냥 오늘은 일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